오래간만에 양일국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일국 박사는 저 박사 우리 직계 후배입니다. 네,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봉규 선배님 그리고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양일국입니다. 그래 요즘 뭐 어디 바쁘죠? 뭐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예. 지금 나라가 위기이다 보니까 그렇지. 예. 전 사실 뭐 선배님이나 저나 그냥 놔두면 음악이나 듣고 영화나 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아, 뭐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저기 네. 지금 참고로 이번에 잠깐만요. 참고로 양일국 박사는 그 기타를 아주 잘 칩니다. 제가 그 한국의 게리 무어라고 칭찬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 한국의 그냥 이봉기고 아주 저는 제가 피아노 치고 양일국이가 기타 치고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여담이고. 자,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영향 또는 이제 미국에서 한국 대선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저런 사인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종편이나 이런 네. TV의 그 전문가 내지는 평론가 풀이 좀 좁다 보니까 네. 마치 미국이란 나라가 마치 대통령이 바뀌면 네.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나라인 것처럼 이상하게 논평하는 분들이 많던데 네. 원래 이 미국의 세계 전략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무역하는 나라는 친구, 그리고 인권 유린하고 독재하는 나라는 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은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그닥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선은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북중러 한미일의 국제 이벤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그널이 지금 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좀 피가 뜨겁고 워낙에 그 정치 드라마에 열광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시그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시그널이 이제 오는 게 여러 가지가 트럼프도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몇 번 여러 얘기했고 지금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선거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국의 어떤 시그널 우리 양일국 박사가 보는 시그널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우선 지금 미국의 입장을 잘 볼 수 있는 매체가 이제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같은 매체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예. 지난 3월 초에 그 헤리티지 재단에 그 로버트 피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명망가인데 예. 이분이 뭐라고 직설을 했냐면 주한미군은 북한을 억제하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격퇴하는 시나리오까지 우리는 보고 있다. 그렇지. 예. 지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예. 대한민국이 친중 국가가 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인 거예요. 아니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패권국이라도 우리가 패권국인데 동맹국에 넘어가는 거 보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있지. 예. 그러니까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안미 경중 이런 소리 하고 있다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조금 뭐 유화적인 국면 같으면은 좀 회초리를 덜 맞겠지만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단단히 그 중국의 부상,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큰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렇지. 그 돈을 가지고 군사 강국화를 시도하고 그것도 얄미운데 지금 저 미국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짓을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펜타닐 원료를 수출한다든지 네. 또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그 반미 단체들한테 뒷돈을 댄다든지 지금 트럼프 2기로 와서 지금 속된 말로 지금 작살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 초에 그 제네바에서 관세 문제가 일단락이 됐는데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 때는 30% 관세를 붙이고 미국이 중국에다 물건을 팔 때는 10%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이 무슨 알테슈이 그러잖아요. 뭐 저가, 네. 그 저가 덤핑 물건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아마 거기에도 급제동이 걸릴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곡식입니다. 백성들 먹는. 그렇지. 그 곡식에다 10% 관세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진핑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친중이니 안미 경중이니 그 예전에 전 정부에서 나왔던 근거리 외교니 예. 또는 뭐 운전자 같은 소리를 하다가는 정말 회초리를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이제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문제도. 예.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그 에너지 문제는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 에너지지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예를 그렇지. 들면 예. 지금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초에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렸어요. 아, 그랬었죠. 예.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이제 선배님이나 저같이 국제 정치를 좀 배운 사람들은 반담이 서늘한 뉴스거든요. 그렇지.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에 올렸다는 것을 좀 거칠게 풀이를 하면 저 나라는 경우에 따라 친중 국가나 친러 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므로 저 대한민국하고 핵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협력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레벨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게 벌써 탄핵 정국 이후에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너희들이 미국에게 우호적이고 한미동맹에 우호적인 지도자를 뽑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말 간담이 서늘한 경고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거기다가 언론이나 거기다가 최근에 주한미군 4,500명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거 간담 서늘한 뉴스죠. 이것도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엊그제 그 이봉규 TV에서도 그 이 부분을 분석한 걸 재밌게 봤는데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간 미국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너희들은 자유우방과 같이 가야 한다. 여러 차례 시그널을 줬는데 알아먹지 못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이제 그 4,500명 감축설이 미국 정계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익명의 관계자 멘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 레벨에서는 좀 낮은 것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친중 반미 국가로 갔을 때 이제 같은 메시지를 책임 있는 공공기관 발로 내보내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주가를 한 번에 작살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이 지금 이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익명의 관계자나 나올 때 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나올 때하고를 비교해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참 늘 신사적이고 뭐 조금 반미하고 뭐 조금 뭐 대사관에다가 뭐 돌 던지고 이래도 그냥 웃으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그 에너지 민감 국가와 같은 연장선에 있는 미국의 경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럼요. 우리 루퍼트 대사인가요? 이렇게 커터칼 맞았는데도 뭐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니까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루퍼트 대사가 군 출신이죠. 네. 그 현장에 있던 분의 전언에 따르면은 그때 그 칼을 준 놈이 목을 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훈련된 분이어갖고 그 정도로 다쳤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루퍼트 대사가 뭐 명을 달리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 그게. 우리나라 운명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참은 거죠, 미국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서운 경고 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원론적으로 다른 나라 또 응징한 사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그렇죠. 강대국은 원래 약소국을 괴롭힐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것을 왜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은 과거에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무슨 그 IMF 외환위기를 주제로 한 무슨 영화도 있던데 뭐 제가 한번 일부 좀 봤는데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을 너무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YS 정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너무 삐딱선을 탔다가 우리가 된소리 맞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미국은 항상 한미일 협력을 네. 요구해 왔는데 그때 YS 정부가 이제 그 문민 정부 그래서 이제 한없이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때 당시 아마 그 농구 스타 허재보다 지지율이 높았을 거예요 인기가. 예. 그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약간 우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뭔가 여기서 반일의 입장을 보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인지 예.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파문을 일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한 60도 70도 정도 가열하면 되는 쇠고기 5157 파동에서 좀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갈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동맹국가로 같이 가려면 적당한 선에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일본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다가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그 모양새였는데 미국이 일본한테 너희들 더 이상 대한민국에게 특혜 주지 마라. 정상적인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대출해라.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대출 연장을 늘 해오던 대로 해주질 않고 갑자기 대출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이 드러난 거죠. 예. 그 우리가 IMF로 고생한 거 이루다 말로 못합니다. 근데 네. 그것도 결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는 그 보조를 맞추지 않은 정치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말 안 듣지 않는 나라를 이제 손봐준 그런 사례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됐다고 가정하면 이재명은 미국의 적국인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한 게 확인됐잖아요. 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러면 이거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당선됐으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봅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한 800만 달러 정도 보낸 게 아니냐. 근데 지금 그 부지사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하고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문제를 삼았죠. 그 부지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지사가 몰랐느냐 이렇게 아주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론이 날 경우에 미국이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대략 두 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하나가 국제 비상경제권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자산 거래 요거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그 바꿔 얘기하면 미래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가 경찰과 피의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그 신인도를 얼마나 추락시킬 것인지는 뭐 더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인도도 신인도지만 이재명은 이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걸로 이재명 본인도 상당히 미국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신인도 뭐 한미동맹 균열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도 무사치 못할 거 아니에요. 800만 달러 이거 가만 놔둘까요? 거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무슨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건드릴 수 있는 법이 또 있는데 뭡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이 좀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메이저 언론들이 좀 다루지 않아서 제가 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해외 이제 테러 국가에게 뭘 지원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게 두 번째 법이 이 민감 국가 레벨을 조정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에다가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자산을 동결시켜 버리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개인은 물론이고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기업에 돈 거래하는 걸 중개하는 무슨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다 연달아 작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대선 토론을 보면서 막 또 너무 드라마적으로만 열광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부분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양인국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자, 이게
간단한 선거가 아닌데, 참, 이준석이 단일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참 답답합니다. 부정선거 막았냐? 그리고 준석아, 너 왜 그러냐? 뭘 알고 떠들어라.